이번에는 1차 보건 의료의 대두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되게 자주 빈도가 높게 묻고 하는 부분인데 조금 이해를 위주로 하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보건간호나 공중보건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보건이나 공중은 그냥 단순한 암기형의 문제도 일부 있지만요. 그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내용이 길어. 그래서 그 내용을 자주 꼼꼼하게 자주 읽어보고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나중에 되면은요, 나도 모르게 스폰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많이 확보하셔서 자주 반복해서 읽어보셔야 되고, 단순히 암기만 달달달달달 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면 어렵게 느껴지는 파트가 이 부분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반복해서 이해가 되신다면은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응용이 없어요. 응용을 그렇게 안 하고 꼬우지 않으니까 문제가 나중에는 훨씬 더 기초간호나 실기 파트보다 의외로 더 쉽게 느껴질 수도 있는 파트입니다. 먼저 1차 보건의료의 대두 배경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요. 자주 읽어보셔야 돼. 그리고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를. 그러면 이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차 보건의료를 아셔야 되겠죠. 자, 1차 보건의료라는 거는 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1차가 뭔데요? 1차가 처음으로 이 말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내가 어디가 몸이 안 좋아요. 안 좋을 때 처음으로 똑똑 두드리는 곳이에요. 내가 처음으로 내 근처에서 바로 찾아가는 곳, 그곳이 바로 1차 보건의료기관 또는 1차 보건의료라고 하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어디가 됩니까? 보건소, 그리고 또 읍과 면에 세우는 보건지소, 그리고 또는 벽지, 오지, 더 취약 지역에 세우는 보건진료소, 이런 데가 대표적인 1차 보건의료를 하는 곳이 되겠죠. 그러면 1차 보건의료를 보건소나 이런 데를 왜 세웠나, 이제부터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세요. 그래서 1차 보건의료의 대두 배경 하면은 보건소나 보건지소 이런 거를 왜 세웠을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세우게 되었다. 그렇게 보십니다. 첫 번째, 자, 1번에 보시면 1차 보건의료가 세워진 배경에는요, 먼저 뭐가 있냐면 의료 자원이 전부 다 어떻게 돼 있다? 불균형적인 거예요. 그러면 의료 자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의료기관, 그죠? 또는 인적 자원, 의료 인력 자원 이런 등의 자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 등이 불균형적으로 분포되어 있단 말은 대도시에 집중된 거야. 즉 쉽게 말해서 벽지 오지에 누가 종합병원 세우고 누가 병원 세우러 의사들이 거기 가서 오픈하겠어요? 안 가겠죠. 주로 다 어디? 대도시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그 사람들을 하려고 의료기관이 또는 의료인이 세우겠죠. 일을 하겠죠. 누가 벽지 오지 가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물적인 자원이든 병원이든 또는 인적 자원, 의료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대도시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거죠. 대도시에만. 그래서 시골에는 없는 거야. 가야 될 의료기관이 없고 의료 인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시골의 벽지 오지 사람들은 아플 때 그럼 그냥 죽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세우자 하고 만든 거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의료자원이 대도시에만 집중되어 있고 아주 시골에는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1차 보건의료를 세우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의료기관이 요즘에는 여러분 집 밖을 나와봐. 직장 바깥을 나와봐요. 전부 다 병원들이 요즘에는 어때요? 커가고 있죠. 의원급도 요즘에는 규모가 자꾸 크게 자꾸 세우잖아요. 그래서 모든 곳에서는 요즘에는 다 병원들이 종합병원 중심으로 진료가 더 많아져요. 그래서 종합병원 중심의 진료인데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단순히 그냥 목이 아프고 그냥 단순한 감기야. 그럼 단순한 감기 몸살이 있는데 굳이 종합병원에, 대학병원에 이런 데 갈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의료비도 비싸죠. 그리고 또 사실 거기에 있는 의료 인력도 4번에 보시면 의료 인력도 너무나 전문화되어 있잖아요. 이때 의료 인력이 전문화라는 거는 무슨 말입니까? 전부 다 공부를 많이 했어. 의료인들이. 의사들이 다 뭐 해외 유학파 다 이런 사람들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인데 굳이 감기 이런 걸로 해서 단순한 거 치료받기에는 의료 인력이 너무나 좀 고급지고 퀄리티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주 힘든 질환, 희귀암,
또는 희귀질환, 어려운 거 이런 거를 다루라는 거지. 감기 몸살 이런 거는 이쪽 사람들한테 다루기 하기에는 너무 낭비라는 거죠. 종합병원 중심이라든지 의료 인력이 너무 고급화되어 있는 거는 아주 단순한 질환으로 내가 처음으로 가기에는 조금 아까워요. 그런 곳에 갈 필요까지는 없어요. 괜히 지역사회 주민의 의료비만 올라갈 뿐이죠. 그러면 이런 곳에 갈 필요가 없는 건 알아. 그런데 눈을 씻고 봐도 다 종합병원 중심이야. 그리고 전부 다 박사님들이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떡하자? 에이, 1차 세우자. 그래서 그네들이 이용할 수 있게 처음으로 가는 곳을 만들자 하고 대두 만들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3번에도 마찬가지로요. 모든 의료는 여러분 의료기관에 가봐요. 의료기관 가는데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래 말했을 때 제가 혹시라도 혈압이 생길까봐 당뇨병이 생길까봐 지금 없는데요. 예방하려고 왔어요. 이렇게 말하면 의료기관에서는 저희는 그런 거를 다루지 않는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방도 중요하지만 그네들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의료기관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이 있어요. 또는 당뇨가 있어요 하면 의료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고 엔드 플러스 뭐 또는 더 악화되지 않게 도와주는 것을 가르쳐 주긴 하지만 아예 안 생겼을 때 가는 곳이 의료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을 씻고 봐도 전부 다 치료 중심의 의료를 하지 미리 안 생겼을 때 예방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런 거 세워서 1차에서 예방에 힘써서 처음부터 아프지 않게 미리 예방하자 하고 만들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은 너무 치료 중심의 의료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5번째, 자, 지금 요즘 같은 경우 코로나, 오미크론 말이 많은데 그런 전염성 질환이 지금 너무너무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게 크게 돼서 그렇죠. 전염성 질환이 더 개수가 많은 건 아니에요. 오늘날은 전염성 질환보다는 비전염성 질환이 옮기지 않는 질환이 더 많죠. 예를 든다면 만성질환들이 다 비전염성 질환 아니겠습니까? 골다공증부터 고혈압, 당뇨부터 해서 그죠? 그럼 그런 질환이 오늘날은 증가하는 거야. 그럼 이런 질환들은요 금방 낫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런 질환들은 예방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요. 그럼 예방이 가능하고 빨리 낫는 게 아니고 이런 거는 굳이 의료기관에 종합병원 중심으로 치료 중심으로 하는 곳에 갈 필요가 없는 거야. 예방을 충분히 예방으로도 가능하니까 그러면 예방에 초점을 두는 곳 어디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만들자 하고 만들었다고요.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6번 보시면은 제3자 지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제3자 지불 제도라는 건 여러분 제3자가 뭐야? 제3자는 빠져. 우리 두 사람이 얘기할 테니까 제3자 빠져 이런 말 하죠. 그럼 이때 제3자라는 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에 뭔가 갔어요. 아파서 갔어요. 그러면 나와 사실은 누구의 문제예요? 의료기관과 나와의 문제로 내가 의료기관에 뭐를 줘야 돼요? 비용을 내야 되죠. 내가 치료를 받았으니까 의료비를 내야 되죠. 그런데 내가 내는 것도 일부 있지만 누가 내줘요? 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내어주죠. 그러면 이용은 내가 했으니까 공단은 제3자가 되는 거죠. 근데 나의 의료비를 누가 일부 내어준다? 공단이라는 곳에서 제3자가 지불을 해주는 거죠. 이런 제도가 많이 확산됐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3자 공단에서 자기네들이 비용을 내어주니까 내가 내야 될 비용은 많아져요? 줄어져요? 줄어들겠지. 내가 낼 비용이 적다는 거죠. 그럼 이런 제도가 확산된다는 말은 내가 낼 비용이 적으니까 사람들이 의료기관을 조금만 아파도 많이 갈 거 아닙니까? 많이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의료비가 어떻게 돼요? 의료비가 비싸지겠죠. 비싸지겠죠.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1차 보건 의료를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게 되었다고요. 굳이 비싸게 의료비 부담해 가면서 의료비 올라가면서까지 하지 말고 1차 보건 의료에서 내 예방이나 치료, 간단한 치료나 이런 거를 하자라고 한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1차 보건의료의 대두 배경 이 부분은 여러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주 읽어보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차 보건의료가 세워진 거는 결론 의료 자원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요?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래요. 대도시에. 그 다음에 오늘날은 병원들이 전부 다 종합병원 중심이에요. 종합병원 중심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병원 중심이다 X, 의원 중심이다 X 되셨어요? 종합병원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날은 치료 중심의 의료다. 치료 시험 문제에서 예방 중심의 의료다 X 되셨습니까? 봐주시고 그 다음에 4번 의료 인력이 오늘날은 어떻다고요? 전문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님들이 너무 많아. 굳이 그런 곳에 간단한 질환으로 가기에는 그분들 인력이 조금은 낭비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오늘날은 전염성 질환이 증가했다. X 뭐가 많아졌다? 비전염성 질환이 증가하니까 이런 거는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 그리고 금방 낫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1차 가서 관리를 받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제3자 공단에서 돈을 지불하는 거죠. 그게 확산되다 보니까 어때요? 확산되다 보니까 의료비도 올라가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의료비가 지불 능력에 맞게 저렴하게 제공되어지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만들자라고 만들었다고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6가지를 눈도장을 잘 찍으십니다. 그런데 만약 보기에서요. 1차 보건의료의 대두 배경에 희귀난치성 질환이 증가했다 이런 말 나오면 하시면 안 돼. 희귀난치성 질환하고 1차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얘는 상관없어요. 희귀난치성 질환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이거하고는 설립하게 된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노인 인구의 증가라 그랬어요. 노인 인구의 증가. 자, 요거는 언뜻 보면 맞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틀렸어요. 노인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노인들이 많아져서 1차를 만든 건 아니에요. 되셨어요? 그러면 이런 거 많던데 보기에서 노인 인구의 증가 많던데 그거는요. 노인 인구가 증가하니까 의료기관에 많이 들락날락거릴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의료비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죠. 그래서 노인 인구의 증가 이거는요. 의료비가 올라가게 되는 계기는 되지만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만든 거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 뜻입니다. 되셨습니까? 네,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1차 보건의료를 위해 설치된 기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1차 보건의료라는 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자, 1차 보건의료는 처음으로 똑똑하고 두드리는 곳, 처음으로 지역 주민이 문제가 생겼을 때 똑똑하고 가는 곳, 그곳을 1차라 그랬습니다. 그 1차 보건의료를 위해서 설치된 기관이 어디냐 이런 말이 나오면 먼저 지방보건기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그럼 지방보건기구 중에서 시, 군, 구에 세워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보건소, 1차 보건의료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읍과 면에 세워지는 곳 보건지소, 그죠? 보건지소 1차 보건의료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시나 군, 구 또는 읍과 면도 아닌 더 벽지 오지에 세워지는 곳, 취약지역에 세워지는 곳이 기관이 보건진료소라는 곳이 있겠죠. 결론 1차 보건의료기관 하면 어디가 들어간다? 보건소, 그리고 보건지소, 그리고 보건진료소 3개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우리나라 1차 보건의료를 위해서 만든 직종이 뭐냐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여러분 여기 보건소, 보건지소와 달리 보건진료소 여기 있죠. 여기는 벽지 오지잖아요. 그럼 여기에 사실은 누구를 보내고 싶었냐면은 의사들을 보내고 싶었었어요. 근데 의사들이 누가 사실 그 긴 공부를 해서
긴 공부를 해서 의사들이 보건진료소 같은 벽지 오지에 가서 근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의사들이 별로 안 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간호사들한테 당근을 줬죠. 여기 갔다 오면 가산점 인센티브를 줄게 해가지고 간호사들이 여기 보건진료소에 갔어요. 여기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직종은 간호사 출신입니다. 그 간호사 출신의 직종 이름을요, 보건진료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요즘에는 보건진료원이라고도 안 하고 뭐라고도 많이 부른다? 보건진료소에서 전담으로 일하는 공무원이다. 그래서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되셨습니까? 일명 보건진료원이라고 예전에 많이 불렀죠. 자, 보건진료소에서 일하는 직종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되셨습니까?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다음 거예요. 1차 보건 의료 접근의 필수 요소입니다. 자, 이 필수 요소는 대표적으로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는 굉장히 시험에서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학원에서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럼 1차 보건 의료라고 하면 필요한 게 반드시 이 네 가지 요건은 갖추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 자, 어떤 할머니한테 말했어요. 할머니가 보건진료소를 잘 안 오는 거예요. 할머니, 왜 약 받으러 안 오셔? 빨리 오셔야죠. 이렇게 말했더니 할머니가, 아유, 보건진료소 한번 가려면 버스를 타고 왕복을 해서 3시간, 4시간 걸리는데, 아유, 그 귀찮아서 어떻게 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때 이 할머니의 이 불만은 사실은 할머니의 문제가 아니라 1차 보건 의료기관에서 필수 요소 중에서 대표적인 걸 하나를 지금 못 갖춘 겁니다. 어떤 거냐면 1차 보건 의료가 뭔데요? 지역사회 주민이 아팠을 때 처음으로 똑똑 두드리면서 가야 되는데, 처음으로 똑똑 두드리려면 가까운 데 있어야 처음으로 가죠. 근데 저 멀리 2시간, 3시간 걸려봐. 누가 가겠어요? 안 가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갖추어야 될 요건이 뭐가 있다? 가까워야 돼요. 그래서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쉬워야 된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거꾸로 말씀하셔도 돼요. 접근, 근접. 그래서 접근성, 근접성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요건입니다. 두 번째는, 자, 청학동에 갓을 쓰고 있는 선배님들, 하는 선배님들 앞에 가가지고요, 에이즈 교육한다고 콘돔 끼우는 거, 이런 거 가르쳐 봐요. 보건 그 진료소에서 교육을 할 때. 그러면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갓쓴 양반 선배님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쉽게 말해서 1차 보건 의료라고 하면은요,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라 해야 돼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관심 있는 거를 여기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걸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거를 수용 가능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밑에 네 번째 거 먼저 할게요. 자, 주민들이 지불 부담 능력에 맞는 수가를 제공해야 됩니다. 주민들에게 지불 부담 능력에 맞는 수가. 그 말은 뭐냐면요, 시험 문제에서 무상을 제공한다, 무상으로 제공한다, 그건 아니에요. 무상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꼭 무상만을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무상이 아니라 주민들이 지불 부담 능력에 맞게 약간 저렴하게 해달라는 거지, 무조건 공짜를 바라는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요건은 지불 부담 능력에 맞는 수가를 제공하겠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1차 보건 의료 접근의 필수 요소는 참여가 되겠습니다. 이때 참여라는 건 여러분, 주민들이 아무리 가까이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지불 부담 능력에 맞다 하더라도 아무도 오지 않고 이용하지 않으면 1차 보건 의료의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지역 주민의 참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개 중에서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 중에서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참여가 중요하다는 말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어느 곳에 이 보건지소에서요, 뭐가 설립이 됐냐면요,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 그래서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또는요, 마을 건강원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마을 건강원 제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여러분, 이건 어떤 거냐면 뭐 흑염소 다리고 이런 곳 아니에요. 건강원 그런 곳이 아니라 그 마을의 주민들 중에서 좀 적극적인 주민들이 있죠. 우리가 뭐 통장, 반장 이런 분들처럼 그 마을에서 굉장히 좀 다른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고 좀 적극적으로 뭔가를 나서서 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마을 건강 지킴이 같은 완장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 이름표를 하나 주는 거죠. 너는 마을 건강원이다. 그럼 이렇게 이름표를 주면 이 사람들이 함께 그 주민들이 이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이용할 수 있게 자꾸 옆에서 같이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 왜 안 가셔? 빨리 약 받으러 가자. 저랑 같이 가자. 가셔야죠. 이런 식으로 그네들이 나서서 주민들 틈 사이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틈 속에서 함께 그 주민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그런 거를 마을 건강원 제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 우리 학교 운영위원회도 학교 지역 주변에 그 지역 주민들도 그 운영위원회 위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도 자기네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주민을 참여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도를 이용하는 거는 1차 보건의료의 요소 중에서 어떤 거를 활용한 건가 이래 말하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4개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1차 보건의료의 접근의 요소 4가지 여러분, 접근성, 가까워야 돼, 주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 가능성, 지불 부담 능력에 맞는 저렴한 수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되셨죠? 정리 잘 하십시오. 자, 간호조무사 국시 대비 여러분 요점 정리 보건간호 보고 있습니다. 자, 보건의료원이라는 게 있죠. 이런 보건의료원은요, 보건소예요. 보건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보건의료원은 보건소인데 플러스 병원의 요건을 갖춘 곳이에요. 제가 우연히 놀러 갔을 때 보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모주 쪽에 예전에 보건의료원을 보았습니다. 그럼 여기는 보건소긴 한데 병원처럼 간단한 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플러스 병원을 퓨전시켰다 생각하세요. 그런 곳을 뭐라고 한다? 보건의료원이라고 합니다. 되셨습니까? 간단하게 그냥 용어 뜻 하나만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우리가 1차 보건의료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시군구에 세워지는 보건소가 되겠죠. 여러분 보건소 하면은 떠올라야 되는 키워드가 시군구에 설치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건소를 지휘 감독하는 자 또는 보건소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자 누구냐면 보건소장이 아니고요. 보건소를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자, 보건소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자 하면은 어디에 세워졌어요? 시군구에 세워졌으니까 시의 시장, 군의 군수, 구의 구청장. 결론적으로 보건소를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는 거. 그게 보건소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있죠. 보건소장은 시험 문제에서 의사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X. 의사가 대부분이죠. 근데 만약에 의사가 없어 그러면 보건직 공무원도 보건소장이 될 수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리고 이 보건소장 하면은 감염병에 관련되었을 때요. 우리가 모든 감염병이나 결핵이나 모든 면에서 뭔가 예방접종 받아, 입원해, 격리시켜,
자가 치료해 뭐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자는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보건소를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자가 가장 밑에서 시군구청장부터 최하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은 예방접종 받아, 입원해, 검사해 이런 거 명령 못 내려요. 그럼 보건소장은 그 자기네 보건직 공무원인 간호사한테, 보건간호사한테 가정방문 갔다 와라, 가정방문해, 그리고 보건교육해 이런 거는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럼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들은 어떤 업무들을 합니까? 이것도 달달달달 외울 문제는 아니지만요. 눈도장은 여러분 좀 찍어 주십시오. 그러면 보건소 업무에는 먼저 전체적인 보건, 건강을 보호하는 대상자를 이 대상자들한테 집중적으로 하겠다라고 우선은 명시를 해놨어요. 그럼 그 대표적인 대상자가 장애인이요. 장애인 보건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의 보건에 힘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 보건. 자, 모자 보건이라고 하면 뭐예요? 모성과 그 다음에 아동, 그죠? 모성과 영유아 요런 사람들한테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거 힘쓰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초등학교 같은 데나 불소 농도 조정 사업 있죠? 그런 거를 불소 농도 충치 안 생기게 하는 구강보건에도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자살 예방이라든지 우울증 예방 이런 정신보건에도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보건소장은 가정방문 갔다 와라 이런 거 한다 그랬죠. 방문보건사업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리고 가족계획 보건소 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조심하실 게 감염병에 관한 예방관리를 하는 것도 보건소가 업무에 들어가요. 그러나 감염병 치료하면은 보건소 업무가 있다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그 다음에 지역 주민에 대한 간단한 진료 이런 것 등은 보건소에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에 관한 응급진료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도 보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이요. 공중위생이나 특히 식품위생, 그래서 뭐 가판에서 바깥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돼서 적발된다 하면은 누가 지도 감독한 거다? 보건소예요. 그래서 식품위생에 대해서 담당하는 것도 보건소가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가정방문을 해 이런 것도 보건소였고, 가서 보건교육을 해 이것도 보건소 업무에 들어갑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보건의료인이나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관리. 자, 이거는 의료인이 예를 들어서 보건의료인이 아니면서 뭔가 보건의료행위를 하고 있어. 그럼 그거 지도관리 누가 한다고요? 보건소가 한다고요. 보건의료기관이 보건의료인 아닌 사람한테 막 일을 시키고 있어. 그럼 그것도 누가 지도관리한다고요? 보건소가 한다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보건소에 하는 업무 전체적으로 보시고, 이거 말고도 여러분 기타 영양관리 사업, 비만을 예방하죠. 인바디 체크도 해주고, 그래서 영양관리 사업 이런 것도 보건소 업무가 됩니다.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보건소에서 조금 전에 노인들한테 보건교육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를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한다면 첫 번째가 치매 관리 서비스. 이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치매 관리 서비스는 말 그대로 어떤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치매와 관련된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치매 관리 서비스니까. 그래서 치매 관련해서 아무래도 요즘 따라 자꾸 중간중간에 머리가 딱 정지되는 느낌이 들고 말이 생각이 안 나서 단어가 떠오르지 않고 길 가다가 갑자기 순간 뭐가 멈칫하고 이런 현상이 있다. 그러면 치매 관련해서 혹시 아닌가 상담도 해주고 또는 검사도 해주고, 그리고 또는 치매가 맞다면은요 관리 같은 것도 이루어집니다. 예를 든다면 치매 환자가 길을 잃어버릴까봐 치매 팔찌 있죠. 그런 거 발급하는 거를 연계를 맺어주고, 그리고 치매 환자들은 또
갑자기 실수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위생용품 같은 것도 지원해주고, 또는 집에 아무도 없어서 낮에 누가 모셔야 된다면은 주간보호센터 있죠. 또는 이런 요양시설 쪽으로 안내도 도와주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치매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해주는 서비스가 치매 관리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인 건강 증진 사업 서비스입니다. 노인 건강 증진 사업 서비스는 아픈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 증진이라는 말은 아팠을 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 건강해지려고 업시키는 거를 건강 증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 건강 100세 활력 프로젝터. 말에서도 뭐가 느껴져요? 뭔가 건강이 팔팔 살아있는 느낌이 들죠? 이런 게 바로 건강 증진 사업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100세 활력 프로젝터, 또는 낙상 예방을 위한 어르신 생생교실, 낙상 예방을 위한 어르신 생생교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노인 건강 증진 사업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인에게 해주는 것 중에서요, 노인 건강 진단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노인 건강 진단 서비스는 누가 받습니까? 노인만 받겠죠. 그럼 노인이라고 하면 몇 세요? 만 65세 이상인 거예요. 그럼 만 65세라고 다 받는 게 아니라, 보시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라 그랬죠. 의료급여라는 건 여러분, 사회보험료처럼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없어.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는 공공부조의 방식으로 세금을 걷어서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의료급여야. 그러면 65세 이상이면서 플러스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돼. 의료급여에. 그래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라 해야 돼요. 그러면 65세 이상이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면 무조건 다 됩니까? 그렇진 않고요. 그 중에서 노인건강진단을 받고 싶습니다 하고 손든 사람, 저 노인건강진단 받고 싶어요 하고 손든 사람, 그 사람들한테 노인건강진단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되셨습니까? 그 의미입니다. 자, 눈도장 잘 찍으시기 바랍니다.